신입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연과학 캠퍼스 성균 멘토 문승현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입학하기 전 대학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내용은 2026 학년도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는 학부대학 홈페이지에 PDF 형태로 업로드될 예정이며 학교 생활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찾아보면 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은 자연과학 계열 및 공학 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유전공 계열 학생 중 인문사회 분야 전공 진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인사캠 학사 안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은 화면과 같이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학사 안내를 통해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교과목 구성에 대한 소개를 한 뒤 학과와 학과 진입 절차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GLS 시스템 이용과 수강 신청 방법을 소개한 뒤 마지막으로 성균 멘토 학사 지도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그럼 학사 안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1학기 학사 일정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입학생들은 등록을 통해 대학에 다니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올해 신입학생 수강 신청은 2월 2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강 후 학기 초 수강 신청 확인 기간이 있으며 그 이후 수강 철회 기간이 운영됩니다. 중간 시험 후 강의 평가, 그리고 기말 시험 후 종강이 됩니다. 종강 이후에는 방학 중 계절 수업이 진행되며 해당 학기 성적 확인 기간이 진행됩니다. 2학기 학사 일정도 1학기와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1학기와 다른 점은 2학기 학기 말에는 학과 진입 신청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2학기 학기 말에는 1차 학과 진입 신청을 하게 되며 계절 수업이 모두 종료되고 최종 성적이 확정된 뒤 학과 진입 최종 변경 기간이 운영되고 그 이후 학과 진입 결과가 발표됩니다. 등록이란 해당 학기 등록 기간에 등록금을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등록을 함으로써 해당 학기 학교를 다니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개강 전 해당 학기에 들을 교과목을 수강 신청 기간에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올해 신입학생의 수강 신청 날짜는 1학기의 경우 2월 20일, 2학기는 8월 18일입니다. 수강 신청은 학교 수강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수강 신청 전 미리 강의 시간표를 찾아보고 수강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세요. 수강 신청 후에는 수강 신청 확정 리스트 메뉴에 들어가서 최종 수강 신청된 교과목을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1학기 수강 신청 일정입니다. 신입학생은 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2시 59분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수강 신청 확인 변경 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며 해당 기간에는 수강 신청을 변경할 수 있으니 화면의 일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 중 대기 순번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대기 순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 정원이 50명인데 이미 정원이 다 채워졌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이 수업을 꼭 수강하고 싶어서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면 대기 순번이 부여됩니다. 해당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이 취소하거나 해서 잔여석이 발생하면 대기 순번대로 자동으로 수강 신청이 됩니다. 수강 신청된 내역을 해당 학생에게 문자 또는 킹고M 어플로 안내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미 대기 순번이 부여되었는데 같은 수업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기 순번이 삭제되고 새로운 대기 순번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대기 순번제는 수강 신청 기간 중에만 운영되고 개강 이후 수강 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에는 잔여석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수강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할 때 매크로를 사용하거나 같은 아이디로 여러 화면을 접속하거나 PC나 모바일로 동시에 접속할 경우 로그아웃이 되는 등 수강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학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학점이라는 용어는 성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학점은 성적이 아니라 각 과목의 기본 단위수로 영어로는 크레딧으로 성적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대학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은 대부분 1학점부터 3학점으로 개설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씩 16주간 수업을 듣고 시험을 통과하면 1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F를 받게 된다면 취득 학점은 0점이 됩니다. 간혹 1학점이지만 매주 수업 시간이 2시간인 경우도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는 실험 과목입니다. 한 학기당 최대 18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즉 1학기에 최대 18학점까지, 2학기에도 최대 18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 수강 가능 학점이 18학점까지니까 18학점 미만으로 예를 들어 17학점 혹은 16학점 수강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한 학기당 최대 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직전 학기에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평균이 4.0 이상, F등급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다음 학기에 최대 3학점을 더 이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점은 각 과목의 성적을 의미합니다. 즉 평점 평균은 평균 성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학점 2월 제도란 직전 학기에 사용하지 않은 짜투리 학점, 1학점 혹은 2학점을 다음 학기로 2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학점 2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적 조건이 있습니다. 직전 학기에 평점 평균이 2.5 미만일 경우 2월 되지 않습니다. 또한 2월된 학점은 다음 학기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학점 2월 제도는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고 다음 학기 수강 신청할 때 자동적으로 반영됩니다. 개강하면 첫 수업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첫 수업은 과목에 대한 소개와 수업 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반드시 참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매 학기 개강 후 정해진 기간에 수강 신청을 변경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을 둔 것은 수강 신청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강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수강 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이 지나면 수강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수강 철회는 수강을 포기하고 그에 따른 성적 취득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강 신청한 과목을 들어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철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 학기 개강 후 수강 철회 기간을 두고 있으며 해당 기간 중에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한 교과목은 성적에 반영되지 않으며 이번 학기 수강 철회 기간은 화면과 같습니다. 수강 철회할 경우 이후 교과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수강 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이 이미 지난 뒤이므로 수강 철회를 한 뒤 남은 학점에 대하여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강 철회 전 충분히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담당 성균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수강 철회할지 의논해 보아도 좋습니다. 중간 및 기말 시험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 날짜, 시간, 장소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볼 때 컨닝해서는 안 되며 컨닝할 경우 중징계 대상이 됩니다. 강의평가는 매 학기 중간고사 후 그리고 기말고사 전에 실시됩니다. 강의평가를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 성적 공시기간에 성적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잊지 말고 강의평가를 하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부정행위자와 관련하여 학칙에 따라 징계를 합니다. 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화면과 같이 근신, 정학, 제적 혹은 출교의 조치가 취해지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계절 수업은 매 학기 종료 후 여름 혹은 겨울방학 기간 중 개설됩니다. 계절 수업은 교양 과목 중심으로 최소 규모로 개설되어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계절 수업 수강 신청 기간 중 수강 신청하고 수업을 이수하면 됩니다. 계절 수업은 연간 9학점 이내로 들을 수 있으며 학기별로는 6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중 6학점을 이수했다면 겨울방학 중에는 최대 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계절 수업 시간표와 수강 신청은 1학기에는 5월에, 2학기는 11월에 진행하니 참고 바랍니다. 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수업별 평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수강 신청 후 수업별 평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 GLS에서 수업 영역, 학부 수강 신청, 주간 테이블 보기에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수강 신청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수강 신청 탭, 수강 신청 확정 내역, 강좌 정보 확인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은 A+부터 F 등급까지 있습니다. PF 교과목의 경우 성적이 패스 혹은 페일로 나옵니다. PF 교과목은 학점은 있지만 평점은 없습니다. 즉 평점이 0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입니다. PF 교과목에서 패스를 받아 이수할 경우 학점은 인정되지만 평점은 없으므로 평점 평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성적평가 시 등급별 비율은 화면과 같습니다. A0 이상은 수강생의 최대 50%까지, B0 이상은 수강생의 최대 90%까지입니다. 그러나 등급별 최대 비율은 반드시 최대 비율까지 채워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최대 비율 이하로 등급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0 이상 학점의 최대 비율은 50%까지이지만 수업에 따라서 수강생의 20%에 대하여 A0 이상 성적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 등급별로 화면과 같이 평점이 부여됩니다. 평점은 100점 만점에 해당하는 4.5부터 0.5 간격으로 0점까지 부여됩니다. 이러한 0.5 간격으로 부여되는 평점에 이름을 붙인 것이 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과목에 대하여 A+를 받을 경우 평점 평균은 4.5가 됩니다. 평점 평균은 분모에는 학점의 합을, 분자에는 각 과목의 학점에 평점을 곱한 것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평점 평균이 낮은 학생에 대하여 주의를 주는 의미로 학사 경고를 부여합니다. 평점 평균 1.75 미만일 경우 학사 경고를 받게 되고 신입 학생의 경우 첫 학기부터 2개 학기 연속으로 평점 평균이 1.0 미만일 경우 학사 경고 제적 대상이 됩니다. 학점 취득에 실패한다는 것은 등급으로는 과락, 즉 F를 받는 것이고 평점은 0을 받는 것입니다. PF 교과목에서 F를 받을 경우에는 학점은 0이고 평점은 0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입니다. 재수강이란 기존에 수강한 과목 중 C+부터 F를 받은 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강 신청할 때 재수강일 경우 시스템에서 재수강으로 표시가 됩니다. 재수강하게 될 경우 성적은 재수강해서 취득한 성적으로 성적이 대체됩니다. 예를 들어 C0를 받은 과목을 재수강해서 B+를 받은 경우 최종 성적은 B+가 됩니다. 재수강하는 경우 성적은 최대 B+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재수강해서 F를 받게 될 경우 성적 증명서에는 기존 성적과 F 성적이 모두 표기됩니다. 단 기존에 F를 받았던 경우라면은 재수강 후 F 성적만 표기됩니다. 재수강은 계절 수업을 포함해서 한 학기당 2과목 이내에서 수강 신청 가능합니다.
장학금은 크게 교내 장학금과 대외 장학금으로 나뉘어집니다. 대표적인 교내 장학금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은 성적 기준으로 부여되는 장학금으로 F등급 없이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부대학 소속 대계열 1학년 학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성적에 따라 성적 우수 장학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문행장학금은 가계곤란 정도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소득분위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성공장학금은 창의적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각 단과대학에서 추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 장학금은 등록금에서 감면하는 형태로 지급되는데 이 장학금은 등록금 감면 외에 생활비 형태로도 지원됩니다. 대외장학금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외장학금은 개별 장학재단에서 장학생 모집 공지를 통해 선발하며 장학금 관련 공지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계열 1학년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 추천서가 필요할 경우 담당 성균 멘토에게 문의하여 추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졸업요건입니다. 졸업요건은 졸업을 위해 학생들이 갖춰야 하는 요건을 말합니다. 우리 대학은 화면과 같은 졸업요건을 학생들이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위해서는 최소 8학기 이상 등록해야 하고 계열별로 최소 이수학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과학, 공학 계열의 경우 130학점 이상 이수하면 됩니다. 성적은 평점 평균 2.5 이상이어야 하고 학과별 정해진 졸업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상품 인증을 받고 국제어 수업을 총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는데 이 중 전공 과목으로 12학점 이상 이수하면 됩니다. 자유전공 계열 학생들의 경우 2학년 때 진입하고자 하는 학과에 따라 화면의 계열을 참조하여 교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학과의 경우 공학 계열로 분류되지만 DS 기반 교과목에서 졸업 요건과 학과 진입 요건이 일부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예시를 들어 졸업 최소 이수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학과 학생의 경우 졸업까지 최소 1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면 중점교양, 균형교양, DS 기반과 같은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교과목들이 속한 해당 영역의 이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화학과 학생의 경우 중점 교양 영역에서 최소 16학점, 균형 교양에서 최소 24학점, DS 기반에서 최소 6학점 이수하고 전공 과목으로 최소 56학점 이수해야 합니다. 16 더하기 24 더하기 6 더하기 56 하면 102학점이고 졸업을 위한 1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므로 남는 학점은 학생이 교양 혹은 전공 과목을 통해 채우면 됩니다. 자연과학 계열의 졸업 요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양교과목은 화면과 같이 세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각 세부 영역별로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화면과 같습니다. 중점 교양에는 성균 인성 리더십, 고전 명저, 창의 등과 같은 5개 영역이 있습니다. 각 세부 영역에는 여러 교과목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선택하여 졸업까지 해당 영역에서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균형교양의 경우 인간문화, 사회역사에서 각각 최소 3학점 이상 이수하고 인문사회 과학 기반 혹은 자연과학 기반 영역에 개설된 교과목을 최소 18학점 이상 이수하면 됩니다. 자연과학 계열 학생 중 수학과 혹은 물리학과 같이 자연과학대학 소속 학생은 졸업하기 전까지 18학점 중 실험 실습 교과목으로 3학점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실험 실습 교과목은 1학점이므로 최소 3개 과목 이상 이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DS 영역입니다. DS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약자로 DS 기반, DS 심화로 구분됩니다. 자연과학 계열 학생은 DS 기반에서 문제 해결과 컴퓨팅 사고와 데이터 분석과 AI 기초를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과 컴퓨팅 사고는 1학기 중 직권 배정을 통해 이수하게 되며 데이터 분석과 AI 기초는 2학년 이후 수강 신청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DS 심화 영역은 필수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수 시 상품제에서 AI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학계열 예시입니다. 기계공학과 학생의 경우 졸업까지 최소 130학점 이상 이수하면 되는데 중점교양에서 최소 16학점, 균형교양에서 최소 24학점, DS 기반에서 최소 6학점, 전공 과목으로 최소 51학점 이수하면 됩니다. 16 더하기 14 더하기 6 더하기 51은 97학점으로 130학점 이상 이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교양 혹은 전공 과목에서 선택하여 자녀 학점을 졸업까지 채우면 됩니다. 교양 교과목 최소 이수 학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자연과학 계열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학 계열도 중점 교양과 균형 교양에서 각각 영역별로 화면에 최소 이수 학점 이상 이수하면 됩니다. 단 공학계열의 경우 공학교육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학과의 경우 공학교육 인증을 위해 균형교양 영역 중 자연과학 기반 영역에서 필수 교과목을 포함해서 18학점 이상 이수하면 됩니다. 공학교육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학과에 대한 정보는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DS 영역입니다. 공학계열 학생들은 1학년 중 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혹은 프로그래밍 기초화 실습 중 택일하여 수강하면 됩니다. 자연과학 계열과 달리 공학계열 학생들은 1학년 때 DS 기반 영역에서 직권 배정되는 교과목이 없으니 두 교과목 중 한 과목을 직접 수강 신청해서 들으면 됩니다. 데이터 분석과 AI 기초는 2학년 이후 이수하면 되고 DS 심화 영역 교과목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수할 경우 상품에서 AI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의 기념일입니다. 우리 대학은 두 가지 기념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학기념일로 9월 25일이고 다른 하나는 공부자 탄광일로 9월 28일입니다. 공부자 탄광일이란 무엇일까요? 공부자는 공자님을 의미하고 탄광일은 탄신일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공자님 생신입니다. 우리 학교는 유교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정기 휴업일로 공부자 탄광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양 교육과정은 중점 교양과 균형 교양으로 구분되며 우리 대학의 인재상과 연계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점 교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교양 영역의 세부 영역별 교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점 교양 영역에는 화면과 같이 성균 인성 리더십, 고전 명저, 창의, 소통과 사고, 글로벌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부 영역에는 화면과 같은 교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과목명 옆에 학수번호가 나옵니다. 학수번호란 해당 과목의 식별번호를 말합니다.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명이 바뀌더라도 학수번호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과목별 학점을 보면 2학점 혹은 3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 영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인성 리더십 영역에는 성균 논어, 실천 리더십이 있습니다. 성균 인성 리더십 영역은 졸업 여건으로 최소 2학점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전명저 영역입니다. 고전명저 영역에는 고전명저 북클럽 교과목이 있으며 이 과목은 캠퍼스 교차 수강 교과목으로 1학년 1학기 중 LC1들과 함께 직권배정 수업으로 이수하게 됩니다. 과목의 평가 방법은 PF로 패스 혹은 페일로 성적을 받게 되며 학과 진입 요건과 졸업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캠퍼스 교차 수강 교과목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캠퍼스 교차 수강 교과목이란 융합 LC 대상으로 LC 구성원 간 친목 도모 및 융합적 소양 함양을 위해 매주 금요일 개설되는 캠퍼스에서 LC 단위로 이수하는 교과목을 말합니다. 고전명저 북클럽의 경우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에서 개설되며 바로 다음 장에서 살펴볼 창의적 융합 디자인은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개설됩니다. 창의 영역에는 창의적 융합 디자인 교과목이 있습니다. 창의적 융합 디자인 교과목 역시 캠퍼스 교차 수강 교과목으로 2학기 중 LC1들과 함께 직권 배정받아 이수하게 됩니다.
이 과목은 학과 진입 요건과 함께 졸업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졸업 요건을 보면 창의 영역에서 최소 3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의적 융합 디자인 교과목이 3학점이므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졸업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소통과 사고 영역에는 글쓰기 혹은 토론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졸업 요건을 보면 소통과 사고 영역에서 최소 4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통과 사고 영역은 학과 진입 요건에도 적용되는 교과목으로 대개열 1학년 학생들은 학과 진입 요건을 갖추기 위해 창의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 혹은 과학기술 글쓰기 중 최소 한 과목을 필수 이수하고 자녀 학점은 영역 내 다른 과목 중 선택해서 이수해서 최소 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글로벌 영역은 영어 관련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영어 쓰기는 2학년 중 직권 배정을 통해 수강하게 될 예정이며 학과 진입 요건에서 필수 이수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글로벌 영역의 최소 이수 학점은 졸업 요건과 학과 진입 요건 모두 최소 4학점 이상입니다. 직권 배정으로 듣게 되는 영어 쓰기 과목 2학점을 제외하고 남은 2학점은 1학년 중 수강 신청하여 이수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균형 교양 영역입니다. 균형 교양 영역은 인간, 자연 및 세계에 대해 균형 잡힌 안목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교양 과정으로 다양한 학문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균형 교양 영역 안에는 인간 문화, 사회 역사, 자연 과학 기술 3가지 소영역이 있으며 2개 영역에서 6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이 졸업 요건입니다. 졸업 요건이므로 1학년 중 해당 영역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졸업 전까지만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이외에도 전공학업의 기초가 되는 교과목들로 구성된 인문사회 과학 기반 영역과 자연과학 기반 영역이 있으며 자연과학 기반 영역은 BSM, Basic Science and Mathematics로도 불립니다. 인문사회 과학 기반 영역에는 인문사회 과학 전공의 인문 과목과 외국어 과목이 있습니다. 외국어 과목의 경우 초보자의 경우 신중히 고민하고 신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문사회 과학 기반 영역의 교과목은 화면과 같습니다. 자연과학 기반 영역은 자연과학, 공학 전공 학업의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실험 교과목 등으로 구성됩니다. 과목 이름 앞에 고급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과목은 심화 교과목을 말합니다. 전자시간표를 보면 수업 특성란에 강의 저장 수업으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강의 저장 수업이란 강의 내용을 촬영하여 아이캠퍼스에 영상을 올리는 과목으로 수업 중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어려운 내용을 아이캠퍼스 영상을 통해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과학 계열 학생은 인문사회 과학 기반 및 자연과학 기반 영역에서 최소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되며 이 중 자연과학대학 소속 학생은 실험 실습 교과목에서 3학점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학과 진입 요건에서는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니 1학년 중 이수하기 바랍니다. 공학계열 학생도 자연과학 계열 학생과 마찬가지로 졸업 요건에 따라 최소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공학계열 중 공학교육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학과는 자연과학 기반 영역에서 인증을 위한 필수 교과목 포함해서 1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니 공학교육 인증을 위한 교과목을 살펴보고 수강 신청하면 좋습니다. 자연과학 기반 영역은 화면과 같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과학 기반 영역 중 공학교육 인증에 필요한 교과목은 화면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에 공학교육 인증 제도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DS 영역입니다. DS 기반 영역은 문제 해결과 컴퓨팅 사고, 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기초화 실습, 데이터 분석과 AI 기초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DS 영역의 졸업 요건은 앞부분에서 살펴본 내용으로 가름하며 학과 진입 요건을 뒤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란 교양기초교육과정과는 별도로 개설된 과목군으로 세미나,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됩니다. 대표적인 세미나 과목으로는 성균 프레시맨 세미나와 글로벌 문화체험 세미나 등이 있으며 매주 1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1학점 PF 교과목입니다. 위 과목들은 담당 교수별로 서로 다른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니 관심 있는 학생은 강의 계획서를 확인하고 수강 신청하기 바랍니다. FI 세미나는 대계열 1학년 학생들이 직권 배정을 통해 이수하는 과목으로 신입생의 대학 1년 동안의 성공적인 경험을 위한 교과목입니다. FI 세미나에서는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이루어집니다. 크게 면담 프로그램과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1, 2학기 교과목 목표에 맞춰 프로그램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다음으로 계열별 학과 진입에 대한 안내입니다. 현재 1학년인 여러분의 소속은 학부대학입니다. 자연과학 계열 학생들은 자연과학대학에 설치된 4개 학과, 생명공학대학에 설치된 3개 학과 중 관심 있는 학과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대학에는 생명과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가 있습니다. 생명공학대학에는 식품생명공학과,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융합생명공학과가 있습니다. 공학계열의 경우 공과대학에 설치된 6개 학과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화학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시스템경영공학과, 그리고 나노공학과가 있습니다. 글로벌 융합학부의 경우 계열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학생은 진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 계열 학생은 앞서 살펴본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전공 외에도 화면의 전공에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각 학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과 탐색 캠프 혹은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계열 학생들은 2학기를 마친 뒤 학과 진입을 신청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과 진입 신청에 대한 공지는 12월 중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학과 진입 신청은 1차 학과 진입 신청과 최종 변경으로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1차 학과 진입 신청은 보통 기말고사 전후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입학 후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희망 학과를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학과 진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과 진입은 대계열 신입 학생들이 아마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과 진입이란 대계열로 입학한 학생이 2학년 진입 시 하나의 전공을 선택하여 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과 진입 대상은 1학년 1학기와 2학기를 이수한 학생으로 원칙적으로 1학년 1학기와 2학기를 마친 학생은 학과 진입을 해야 합니다. 단, 자유전공 계열 학생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학과 진입을 1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학과 진입을 위해서 대계열 1학년 학생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계열별 학과 진입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계열 학생들은 1학년 동안 화면의 노란색 음영 표시된 영역별로 최소 이수학점을 취득하면 학과 진입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1학년 동안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과 진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학과 진입할 때 성적도 중요합니다. 학과 진입에 적용되는 성적은 화면의 노란 영역에서 취득한 성적만 반영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 세부 영역 중 별표 표시가 된 영역들이 있습니다. 해당 영역들은 최소 이수학점과 함께 별도의 조건이 더 있습니다. 우선 소통과 사고 영역의 경우 최소 4학점 이상 이수하되 창의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 과학기술 글쓰기 중 최소 한 과목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글로벌 영역의 경우 최소 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는데 영어 쓰기 교과목은 필수 이수 대상입니다. DS 기반의 경우 최소 3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연과학 계열 학생은 DS 기반 교과목 중 문제 해결과 컴퓨팅 사고 과목을 필수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유전공 계열 학생의 경우 DS 기반에서 문제 해결과 컴퓨팅 사고, 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중 최소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자연과학 계열 학생 중 화학과 진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화학과 우선 진입 신청을 위한 특별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화학과의 경우 대계열 학과 진입 신청 기간과 별도로 우선 진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진입 신청에 대한 공지는 12월 중 공지될 예정이니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화학과 우선 진입을 위해서는 1학년 동안 일반화학 1, 일반화학 2, 일반화학 실험 1 혹은 일반화학 실험 2 중 7학점 이상 이수하면 화학과 우선 진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학 계열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음영 표시된 영역에서 각 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을 1학년 동안 채우면 됩니다. 자연과학 계열과 다른 점은 공학 계열 학생들은 DS 기반에서 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혹은 프로그래밍 기초화 실습 중 택하여 필수 이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유전공 계열 학생 중 소프트웨어 학과에 진입하고자 하는 학생은 DS 기반에서 6학점을 필수 이수해야 하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전공 계열 학생은 본인 희망에 따라 2학년을 마친 뒤 3학년에 학과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3학년에 학과 진입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 자유전공 계열 학생 중 화면의 학과에 진입 희망하는 경우 학과 진입 전 선이수해야 하는 전공 과목이 정해져 있으니 잘 살펴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선이수 전공 과목은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때 학과 진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의 GLS와 수강 신청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통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성균인 가입을 해야 합니다. 성균인 가입 시 생성한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화면과 같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GLS는 인사캠의 금잔디 광장, 즉 골드론 스퀘어의 약자로 다양한 학사 서비스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캠퍼스에서는 수강 중인 교과목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강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경우 아이캠퍼스에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공지 게시판에는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길 바랍니다. 학교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GLS에 잘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강 중인 교과목 공지사항, 학사 공지사항 등이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입시 지원할 때 내 휴대폰 번호가 아닌 부모님 휴대폰 번호로 등록을 했거나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GLS, 학적 개인 영역, 학적 신상 정보, 연락처 조회 및 수정 메뉴에 들어가서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잘못 입력된 휴대폰 번호로 인해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여러분이 받게 되므로 등록된 휴대폰 번호가 내 번호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필요한 주요 앱은 화면과 같습니다. 모바일 학생증을 이용할 수 있는 킹고 앱은 주로 많이 사용되니 미리 다운받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학교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킹고 아이디 로그인을 클릭하고 팝업 창에서 성균인 가입을 클릭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뒤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수강 신청 관련 학교 시스템 이용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성균인 가입을 통해 생성한 계정을 사용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한 뒤 GLS에 접속합니다. GLS에서 수업 영역을 선택하고 전자시간표 메뉴에 들어가서 학사, 교양, 기타 과목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개설 교과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위쪽을 보면 캠퍼스 구분이 있습니다. 인사캠, 자가캠 혹은 아이캠퍼스를 선택하여 개설 과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을 보면 고전 명저 등 교양 영역 이름이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교양 영역별 아래에 적힌 숫자는 해당 영역에 개설된 교과목 수를 의미합니다. 개설된 강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조회하려면 영역 이름 아래 숫자를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소통과 사고 영역의 경우 4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통과 사고 영역에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좌측 교과목 선택 메뉴에서 창의적 글쓰기를 클릭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의적 글쓰기를 클릭하면 해당 교과목에 개설된 분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과목이지만 분반별로 서로 다른 교수님이 배정되어 있고 수업 시간과 강의실도 다릅니다. DS 과목을 보고 싶으면 전자시간표에서 학사, DS 과목을 선택하고 영역을 체크한 뒤 조회하면 됩니다. 수업의 강의 계획서를 보고 싶으면 전자시간표에서 학수 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교과목 개요를 보고 싶다면 교과목명을 더블 클릭하면 교과목 개요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수강 신청하기 전 어떤 과목을 신청할지 둘러보며 미리 담아둘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관심 있는 과목을 책가방 담기 메뉴를 통해 미리 담아둘 수 있습니다. 책가방 담기는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사고 싶은 물건을 미리 장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은 기능입니다. 수강 신청하는 날에는 수강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데 내가 책가방에 담은 과목을 조회하여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강 신청 전 미리 강의 계획서 조회해보고 책가방에 담아두면 편리하겠죠. 책가방 담기는 GLS에서 할 수 있지만 수강 신청은 별도의 웹사이트에서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가방에 담아두었다고 해서 수강 신청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니 이 점을 주의해야겠습니다. 한 학기에 최대 수강 가능 학점은 18학점이지만 책가방에는 18학점에 추가로 12학점 더 담을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할 때 정원이 닫혀서 신청하지 못하는 과목이 발생할 경우 다른 과목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학점을 더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책가방에 담은 과목 리스트는 수업 영역, 전자시간표, 책가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가방에 담은 과목에 대해서 증원 신청도 할 수 있는데 수강 신청 기간에는 대기번호를 받은 학생만 작성 가능하고 수강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는 대기번호가 폐지되어 누구나 증원 사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교수님 권한으로 자세한 내용은 학교 게시판 공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책가방 메뉴에서는 내가 담은 과목을 다른 학생이 몇 명이나 담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학기 강의평가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대계열 신입학생들은 별도의 수강 신청 없이 배정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을 직권 배정 교과목이라고 합니다. 수강 신청 시작 전에 내가 직권 배정 받은 교과목의 수업 시간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해당 시간을 피해서 다른 선택 교과목을 신청해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1학기에는 모든 계열 학생들이 고전 명저 북클럽과 FI 세미나 1을 직권 배정받아 듣게 됩니다. 자연과학 계열의 경우 문제 해결과 컴퓨팅 사고를 1학기 때 직권 배정으로 수강합니다. 자유전공 학생의 경우 2학기에 희망자에 한하여 문제 해결과 컴퓨팅 사고를 직권 배정합니다. 직권 배정된 과목 중 고전 명조와 DS 교과목은 삭제할 수 없으며 학생이 임의로 삭제할 경우 직접 수강 신청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학기 직권 배정 교과목으로는 창의적 융합 디자인, 영어 쓰기, FI 세미나 2가 있으며 모든 계열 학생 대상으로 직권 배정됩니다. 수강 신청 사이트 이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sugang.skku.edu에서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로그인은 학번과 성균인 가입을 통해 생성한 킹고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이용합니다. 수강 신청 전 우측에 수강 신청 유의사항과 일정을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수강 신청 관련 공지사항과 시스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강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강 신청 메뉴에 들어가서 내가 책가방에 담은 과목을 확인합니다. 책가방에 담은 과목 리스트를 보면 좌측에 수강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된 것을 아래 수강 신청 확정 내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철학 입문 과목의 수강 신청 버튼을 눌렀더니 수강 인원과 대기 인원이 초과되었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이 메시지는 이 수업을 신청할 수 없으니 다른 수업을 신청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책가방에 18학점만 담기보다는 12학점 더 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책가방에 담지 않은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해당 과목의 학수번호와 분반을 입력해서 수강 신청하는 것입니다. 학수번호와 분반은 전자시간표 조회할 때 교과목명 좌측에 표시되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강 신청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좌 조회 메뉴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양 과목을 신청할 경우 교양 강좌 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영역별 교과목을 선택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할 때 내가 신청한 과목의 수강 정원은 다 찼지만 대기 정원은 남아있을 경우 대기 신청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러한 경우 수강 신청 대기 리스트에 표시되는 것을 화면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수강 신청 확정 내역, 대기 내역, 조회 메뉴에서 수강 신청 확정된 교과목과 대기 순번을 받은 교과목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 내역은 테이블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LS에서 수업 영역, 학부 수강 신청, 주간 테이블 보기에 들어가면 화면과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기로 표시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이 확정된 것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테이블 형태로 보면서 강의 사이 이동 시간 혹은 식사 시간이 충분한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이 안 된 과목은 대기 정원 범위 안에서 대기 순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 순번을 받은 과목은 증원되면 자동으로 대기 순번에 따라 수강 신청이 됩니다. 어떤 수업을 꼭 듣고 싶어서 그 수업의 수강 인원이 언제 증원되는지 알고 싶은 학생도 있을 겁니다. 각 과목의 증원 여부는 수시로 학사공지 게시판에 게시되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간혹 직권 배정 교과목을 삭제하고 싶은데 삭제가 안 된다고 문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직권 배정 받은 고전 명저 북클럽과 DS 과목은 신입생 필수 교과목으로 삭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학교에 근무하는 교수님의 자녀가 있다면 공정성 차원에서 부모님의 강의는 수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사 공지는 학사 게시판에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양 과목에는 정원 배분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강 정원이 학년별로 배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로 표시된 것은 신입생만 수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표시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수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균 멘토 학사 지도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성균 멘토란 대계열 1학년 학생들의 학사지도 교수로 1학년 학생 대상 학사지도를 담당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인사캠 3명, 자가캠 3명, 총 6명의 성균 멘토가 있으며 캠퍼스별 융합LC 담당 학생들 대상으로 FI 세미나 교과목 강의와 함께 학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멘토들은 학생들과의 개별 면담과 함께 집단 학사 지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학사 지도를 제공합니다. 성균 멘토와의 개별 면담을 희망하는 학생은 예약을 통해 오프라인 혹은 줌을 이용한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사항의 경우 편지 쓰기 혹은 게시판 상담도 가능합니다. 집단 학사 지도는 각 LC별 매 학기 초 1회 진행합니다. 집단 학사 지도 내용은 해당 학기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 혹은 꼭 알아야 될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성균 멘토 개별 면담 예약 방법은 화면과 같습니다.
성균 멘토는 화면과 같이 학업지도, 전공 및 진로지도, 수강, 재정지원,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대개열 신입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캠퍼스별 성균 멘토의 담당 LC와 연락처입니다. 개별 면담이 필요한 학생은 예약 후 학사 지도실로 예약한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됩니다. 상담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을 신청하려면 킹고 아이디 로그인 후 학교 포털에서 챌린지 스퀘어에 접속합니다. 챌린지 스퀘어 상담 메뉴 중 상담 영역을 클릭합니다. 상담 영역의 하위 메뉴를 보면 성균 멘토 상담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균 멘토와의 상담 방법을 선택합니다. 상담 방법은 크게 편지 쓰기, 게시판 상담, 개별 상담이 있습니다. 개별 상담을 클릭하면 상담 가능 일자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상담 일정표에서 가능으로 표시된 기간 중 원하는 상담 시간을 클릭합니다. 자유전공 계열 학생은 인사캠 혹은 자가캠 성균 멘토 중 선택해서 개별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면담 신청 시에는 상담 방법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하고 내용에 간단히 상담 내용을 적고 신청합니다. 담당 성균 멘토 승인 후 상담 일정표에서 예약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학교는 대계열 신입학생 대상으로 융합 LC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C란 러닝 커뮤니티의 약자로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자유전공 계열을 융합한 신입학생의 교육, 학습, 생활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우리 학교는 신입생의 소속감 및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대학 학업 및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L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계열 신입학생은 캠퍼스 교차 수강 교과목인 고전 명저 북클럽과 창의적 융합 디자인을 1학년 중 학기별로 매주 금요일에 교과목이 개설되는 캠퍼스에서 LC 단위로 이수하게 됩니다. 신입학생들은 융합 LC를 통해서 어깨동무, 집단학사 지도, 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1년 동안 경험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 구성원의 의견을 조율하려면 당연히 리더가 있어야겠지요. 피어 리더란 LC 구성원의 동의로 선출하는 LC의 리더로 피어 리더 1명, 부피어 리더 1명, 총 2명을 선발합니다. 피어 리더는 LC의 구심점으로 역할하면서 1년간 담당 성균 멘토와 LC 구성원 간 메신저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피어 리더 활동에 대한 혜택으로 한 학기당 10시간, 1, 2학기 동안 최대 20시간까지 교내 봉사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 멋진 대학 생활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